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에 10cm 안팎의 눈이 내린 오늘, 출근길 차가 막히면서 지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오늘도 제설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역 도로 사정에 밝은 버스 기사들도 올해는 유독 제설이 잘 안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눈길에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는 신호를 한두 번 받으면 벗어날 수 있는 곳인데 눈길에 차들이 밀리면서 오늘은 신호가 대여섯 번 바뀌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합니다. 도로 위에 쌓인 눈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원주에 내린 눈의 양은 10cm 안팎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지만 눈이 많이 자주 오는 강원도에선 많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의 눈이 쌓일 거라는 건 이미 예보됐던 상황인데도 출근길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치우고자 좀 일찍 왔습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차가 살살 기고 그게 제일 힘들어 갔죠. 눈이 오는 날이면 시민들이 그나마 기댈 만한 게 버스인데 버스조차 눈길에 발이 묶이면서 제때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치악제와 성문사 등을 지나는 원주 시내버스 5개 구간은 임시 폐쇄되거나 우회 운행됐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올해 유독 제설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이 와도 큰 지장 없이 좀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첫눈의 폭설서부터 지금까지 이 눈이 와서 원주시 그 제설 차량들이 너무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상하다, 불편하다. 원주시는 어제 오후부터 제설 차량 52대를 전부 가동했는데 오전 7시 시간당 3cm가 넘는 눈이 내린 데다 출근 시간이 겹치면서 제설차들이 도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설차가 도심 외곽에서 제설제를 보충하고 시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시민들은 최악의 출근길 혼잡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청사를 새로 짓고 활주로도 늘린다는 계획인데 수속을 마친 뒤 버스를 타는 불편과 높은 결항률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세관과 출입국 관리, 검역, 이른바 CIQ 시스템을 갖춘 국제공항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고 활주로도 현재 2,743m에서 450m 연장해 제주나 김포공항 수준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모두 1,136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공식 건의한 겁니다. 두 시군은 국제공항 승격을 통해 지역의 관광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원주와 행정이 공동 번영하면서 또 강원도가 번화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항 발전에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원주와 횡성과 원주가 함께 승리하고 함께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 도약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두 시군이 입장차를 보였던 새 공항청사 위치는 현 청사 인근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공항청사 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새 청사 건립 예정지입니다. 공항이 완성되더라도 탑승 수속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버스 탈 필요가 없는 활주로와 가까운 곳으로의 이전을 주장했지만 논의 끝에 현재 공항 인근 상경기를 우려한 횡성군의 입장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공항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높은 결항률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원주공항의 결항률은 6.7%로 전국 공항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승객들은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고 김포나 청주공항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잦은 결항 문제는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공항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을 우선 살피고 이를 개선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강원 독립운동사를 배울 수 있는 광복기념관도 지난해 춘천에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강원 독립운동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수감된 113명의 선열들. 이들의 수형 기록카드가 강원 광복기념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강원 독립운동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원 의병들의 활약과 대일항쟁기 독립운동 인물과 사건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고 강원도에서 활동한 애국지사들의 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또 강원도에서 어떤 독립운동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 강원 광복기념관은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건립돼 지난해 6월 개관했습니다. 강원도 항일 애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입니다. 광복기념관이 지난해 개관하면서 추모탑도 이곳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관 이후 7개월간 광복기념관을 찾은 방문객은 1,660명에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절반이나 줄면서 기념관 규모가 축소됐고 주변 편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원 애국지사 유품 130점을 기증받았지만 전시관이 협소해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건 10여 점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광복 80주년을 기념할 사업비마저 줄었습니다. 강원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주변에 뜻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이런 상황과 달리 광주시는 광복 80주년 창작 뮤지컬에 2억 원을 투입하고 서울시는 올해 독립운동가 탐방로 야간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한파 경보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들어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21도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평창 영하 18도, 횡성 영하 17도, 영월 영하 16도, 원주는 영하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에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주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 원주에서 14건, 횡성에서 1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쿵소리가 났다, 침대가 흔들렸다는 내용의 신고였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이 당초 지진의 규모를 4.2 정도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인천, 강원, 경북 지역까지 새벽 시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추후에 3.1로 바로잡았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를 둘러싼 정보 유출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이어 강원도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강원도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보안 지침을 모든 부서와 18개 시군에 긴급 배포하고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